요즘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보다 혼자 집에 들어가는 길이 더 편하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집에 들어와 불을 켜는 순간 마음 한켠이 더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이 어쩐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거리를 두었는데 그 거리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순간, 혹시 지금 그 사이 어딘가에 서 계신 건 아닐까요? 사람이 그리운데 사람이 또 두렵기도 한 그 마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 관계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독이나 우울함을 마주할 때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이러면 안 되지. 괜찮아야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필요해. 아니야,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 이 두 마음이 부딪히면서 오히려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 하지만 그 선택은 잠시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도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다시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까? 나는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을 열고 천천히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가 많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의 관계는 더 깊고 더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야?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어.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저 마음을 나누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주 마주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는 특별한 사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서로 얼굴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짧은 인사가 오갑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이처럼 관계는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반복 속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짧은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시작할 때 부담을 느낍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지만 관계는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여는 문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꺼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를 알아갈 때 깊어집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 한마디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연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상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입니다. 네 번째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맞춰가며 관계는 만들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와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것. 다음에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이 한마디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삶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는 있지만 혼자만으로는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와 마주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내 존재를 더 분명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혼자 먹을 때도 배는 부르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을 때는 그 시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음식의 맛도 더 살아나고 그 순간이 기억으로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시간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부버가 말하는 나와 너는 단순히 사람이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마주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기능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필요해서, 익숙해서 그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겉으로는 관계가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버는 이런 관계를 진짜 관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짜 관계는 이렇습니다. 상대를 어떤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자식이기 전에 한 사람,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를 했을 때 왜 이제야 전화했어? 라고 묻는 대신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전자는 기대와 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후자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나와 너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감정이 바로 부버가 말한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는 이 말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대화의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깊은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나 역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혼자였던 시간이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결국 부버의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한 사람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관계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혼자가 아닌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으며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며 한 번쯤은 느껴봤던 아주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더 살아있음을 느끼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무리 혼자가 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하나같이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힘을 가지는 순간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혼자서 마음을 다스릴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누군가와 함께 공감할 때 그 평안함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서 명상을 할 때는 마음이 잠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앉아 있고 같은 호흡을 느끼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되면 그 평온함은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깊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원봉사를 하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 한 가지 깨달음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소규모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다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경험 하나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처럼 커뮤니티 속에서 얻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쌓이는 작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나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 전체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삶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정이 있습니다. 우정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정은 힘들 때 더 빛이 납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정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괜찮아?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는 아주 깊은 교류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음 챙김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더 진심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커뮤니티와 우정이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지, 왜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는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삶의 질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함께 웃었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삶을 채워주는 따뜻한 조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연결되면 됩니다. 공동체 활동, 작은 모임, 짧은 대화, 그 모든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시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마음이 점점 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책 속의 한 문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그 모임은 그녀에게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은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림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붓을 드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조금씩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성은 말합니다. 그림보다 더 큰 선물은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또 한 여성은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실수하고 함께 움직이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활동을 통해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정은 단순히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켜주는 조용한 힘입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혼자였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덕분에 당신은 더 깊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누군가와 나눌 차례입니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내고 당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탈 베나마이너스하임은 우리가 흔히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챙김이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 챙김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그 효과는 인간관계 속에서 배가 된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힘들 때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거나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경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음은 혼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반응하고 회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괜찮아라고 말해보지만 그 말이 깊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같은 말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한마디는 혼자 했던 말보다 훨씬 더 깊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이해하려 하고 있고 내 감정을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 관계 속에서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탈 베나마이너스 하임이 말하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마음 챙김은 혼자 시작할 수는 있지만 사람과 연결될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혼자 불을 켜면 작은 촛불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그 불빛은 점점 밝아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스리는 마음은 작은 안정이라면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마음은 훨씬 더 따뜻하고 오래가는 안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이 명상을 하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조용히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구나. 이 감각이 마음을 훨씬 안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을 보고 누군가가 알아봐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훨씬 빠르게 풀립니다. 이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마음을 나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함께 산책을 하는 시간, 짧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마음은 혼자서도 다스릴 수 있지만 사람과 함께할 때 훨씬 더 따뜻하게 회복된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혼자서 버티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완벽한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깊은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연결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